네, 자, 우리는 지금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어디를 배워볼 거냐면 분수를 소수 표현하는 것까지 배웠죠. 그렇죠? 근데 그 소수가 어떤 소수 있었죠? 네,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있었죠. 그래서 뭐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분수가 무한소수가 되는지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막 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그러면 유한소수를 먼저 관찰을 해보자고요. 유한소수를 아무거나 가져와 봅시다. 예를 들어서 0.2 같은 거,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죠. 그죠? 또 다른 유한소수 0.11, 얘는 100분의 11이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 뭐 0.123, 얘는 1000분의 123이에요. 자, 이제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분모가 다 10의 거듭제곱 꼴이네요. 그리고 10은 소인수로 뭐만 가지고 있죠? 2와 5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그럼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면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맞는 말이야?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면 정말 유한소수가 될까요? 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인데 좀 뭔가 부족해. 왜? 아니, 선생님, 6분의 3 같은 거 있잖아요. 6분의 3 같은 거. 이거는 분모가 2 곱하기 3분의 3이니까 소인수가 3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약분돼 가지고 2분의 1이죠. 그렇죠? 얘도 유한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어도 뭐가 되면 약분이 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 있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서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내가 이런 거 문장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왜 이런 말이 붙어 있는지 고민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수업 들어오기 전에 고민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 말이 왜 붙었는지 방금 쌤이 얘기한 거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좀 제대로 관찰을 해볼 겁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한 2, 30분 걸릴 거예요.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소수가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인데 이번에는 어떤 분수가 무한소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사실 순환소수로만 나타나거든요. 분수는. 이것도 왜 그런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7분의 1 같은 거 봅시다. 7분의 1 같은 거.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1 나누기 7 하면 되죠. 0.17 여기 3 그리고 4, 7, 4, 28, 2, 0 7, 2, 14, 6, 0 7, 8에 56, 4, 0 7, 5, 35, 5, 0 뭐 끝이 없어. 귀찮아라. 7, 7에 49, 1, 0 자, 그러면 여기 1, 0, 1, 0 나왔죠?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뭔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얘는 순환소수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확신으로 바꾸려면 뭐를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증명은 사실 교육과정은 아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 도대체 왜 분모에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얘가 순환소수가 되는지 한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1을 7로 나눴어. 그러면 나누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나머지를 가지고 놀잖아요. 나머지를 가지고 노는데 나머지는 반드시 7보다 작아야 되죠. 맞죠? 나머지는 7보다 작아야 된다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머지 3, 그 다음 나머지 2, 그 다음 나머지 6, 그 다음 나머지 4, 그 다음 나머지 5, 그 다음 나머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7보다 작아야 돼. 근데 계속 나눠지잖아. 그럼 언젠가는 처음 나누는 요 1하고 똑같은 나머지가 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나머지가 나온 순간 얘가 반복되겠지. 아우,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 분모에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가 되는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나누잖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조건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언젠가 계속 나누다 보면 나머지가 유한하잖아요. 계속 예를 들어서 7로 나누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 5, 6, 6개, 7개인가? 0, 1, 2, 3, 4, 5, 6, 7개밖에 없잖아요.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11개밖에 없겠지.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죠? 3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3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속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첫 번째 숫자랑 동일한 나머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랑 무한소수인데 그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밖에 없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교과서에도 없어요. 이 내용은. 그냥 고민해 보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아니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예요. 왜 순환소수가 되는지 방금 선생님이 그 원리를 대략적으로 설명은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대충 던져준 거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읽어보면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여기도 또 이 얘기 나오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그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뭐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그리고 왜 분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가질 수 없, 그러니까 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나올 수가 없을까? 다 순환소수일까?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또 디디다 문제만 풀지 말고 제발 교과서 좀 읽으세요. 알겠죠? 바이바이.